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이번에 그 세계 지도를 펼치면 네.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 책 보고 오 되게 깨알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 고맙습니다. 어떤 그 세계사, 세계의 경제, 네. 금융을 한눈에 쉽게 이제 펼쳐서 알게 되는 예.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 제 목표가 그거였어요. 제가 또 경제교과서 집필을 해봤거든요. 예. 안 하신 게 없어요, 진짜. 중학교랑 고등학교 옛날에 KDI 있을 때 그걸 집필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니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제 공부를 안 해요. 그쵸, 그쵸. 네. 필수가 아니죠. 수능이 안 나오죠. 네. 수능 과목 선택 과목도 있긴 한데 선택 과목. 선택 과목으로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니 물어봤더니 어려워서. 해야 할 거는 범위는 너무 방대하고. 네. 점수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성인 되면 그럼 배우느냐?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관심이 없어. 머리 아프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거 하나 하자. 내가 책을 재밌게 쓰고 쉽게 읽게 쓰자. 그게 내가 그나마 하고 갈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딱 그 표현이 제가 원하던 표현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딱 아무 챕터나 한 챕터 딱 국가 딱 읽고 화장실 끝나고 그냥 어디다 던져놓으면 되는 책. 그게 다음에 제가 또 원하는 봐도 책.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기승전결이 차이타하게 뭐 이론적으로 있는 책이 아니라 쉽게 조금씩 경제 지식을 함양하다 보면 이 구슬 깨다 보면 목걸이 되는 것처럼 네네네. 제 목표가 그거예요. 네. 거의 뭐 알쓸신잡 약간 이런. 예, 그런 겁니다. 저도 그래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고. 고맙습니다. 거의 한 10여 개 국가인가? 거의 20개 가까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뭐, 책 이야기를 다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몇몇 개 국가만 좀 이야기를 좀 네. 좁혀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이게 경제로 따지면 사실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 밈 중에 아마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세계에서 약간 이상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벌어져서 이게 어디 때문인가 하고 하나의 나라를 조져보면 이 나라가 나온다. 그게 영국이다라는 맞습니다.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패권 국가 예, 이기도 그렇죠. 했었고. 예.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영국이 등장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에 자신들의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50개국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토의 한 3분의 1이 본인들의 식민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해놓은 거죠. 나쁜 짓.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국이 모든 그 원흉이 되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식민지를 하나씩 신생 독립국으로 돌려주는데 연착륙의 길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너무나도 급속도로 빨리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압박이나 여러 신생 독립국의 자생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식민지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또 컨트롤 못하게 일부러 조장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나가 했더니 그러면 체계적으로 그들끼리 교통 정리하면서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영토 같은 경우도 그냥 직선으로 쭉 그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토의 이쪽 편에도 그 민족이 있거나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특히 본인들이 스터디를 해서 자연스럽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자고 했던 지역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하고 스리랑카랑 파키스탄 지역인데 근데 이쪽 지역에 그 출장을 보냈던 대영제국 출신의 왕실 지질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그 국경을 그어야 얘네들이 분쟁 안 일어나고 잘 살 수 있는지 네가 국경 그을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해서 발표해 보낸 거예요. 그게 솔직히 난 더 나쁘더라고. 무슨 소리냐면 왜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다가 자대고 직선을 그어?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는 자기들이 그냥 직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자대고 국경을 그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알던 사람들이 그었다는 게 일단 나쁘다는 거고, 그리고 인도는 우리 인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잘 빠져나오자 해서 그 연구진을 보냈는데 이 연구진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종교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가 우리나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섞여 있죠. 다 섞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황당해요.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또는 방글라데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은 그 국경은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안에 다시 인도 영토가 있어. 예?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거기 힌두교가 많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영토 안에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또 된 거야? 인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가다 보면 다시 인도 국경이 나오는데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인도 국경 안에 다시 파키스탄 국경이 또 있어. 그게 무슨 국경이에요? 그냥 지자체에도 그렇게도 안 하겠네. 제 말이요. 그래서 비단 얼마 전까지 인도인이 인도 자기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예. 비자를 받고 넘어가야 돼. 파키스탄에. 국경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인도랑 파키스탄이 좀 사이가 안 좋지 안 않나요?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쳐다보지 예. 그게 주민된 걸로 안 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작은 도서 지역 같은 게 막 깨알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국경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 원흉이 영국이다. 영국이에요, 이것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엑시트를 잘해야 되는 거네, 엑시트를. 근데 사실 이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영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빠져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렇죠. 중요했겠습니까? 네. 또 영국 입장에서는. 또 이따가도 그 엑시트 얘기해야 되는데 브렉시트도 여쭤봐야겠다. 네. 아하. 그렇게 해서 세계 식민지 50개국을 관리하던 것, 네. 거기서 엑시트 하던 것에서부터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영국이 미국이 패권국가 되기 전까지는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 보니까 그 최강국이 됐던 배경에 특허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특허 강국이 됐던 거예요? 사실 영국은 유럽 전체 대륙에서는 변방 국가였었지 한 번도 주도권을 갖거나 패권 국가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 전이죠. 예. 그 전에는 영국은 우리 뭐 미드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프랑스나 이런 데가 강국이고 이탈리아가 강국이지 네. 오히려 영국은 변방에 목축업하면서 양목 키우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리적으로도 좀 변방이긴 맞아요. 하죠. 네. 맞아요. 그 당시 사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물건을 만드는 나라는 딱 하나거든요. 예. 중국.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꽤 수준 높은 국가들이 또 모여있는 데가 의외로 중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물류 거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오스만 제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에서는 뭐 농지도 워낙 많고 부욕한 땅 가지고 있는 프랑스 네. 이쪽 지역이 부강한 나라지 영국은 저 변방에 그거 가져다 쓰는 변방 국가였어요. 아, 그런데 영국 내부에서도 위정자들이 야 우리도 언젠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했더니 유럽의 각 국가가 부강해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들 장인들의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영국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럽 본토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법률보다 영국에서는 훨씬 특허를 강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 본토의 여러 엔지니어들 또는 그 당시 공업 활동하는 길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있죠.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거 개발한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로 보호 안 해주는데 영국 가면 이것도 보호해준대.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카스 하나를 누가 만들었어. 네네네. 이거 초대박 났어. 네. 그래서 우리 둘이 바카스와 유사한 바커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누가 보면 카피인 거고 네. 나름대로 우리가 성분 살짝 바꾸고 이름 바꿨으니까 우리 딴에는 또 이거 우리의 인풋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그런 것들 다 들고 오세요. 제가 다 특허로 보호해주고 기간도 늘려주고 침해했었을 때 제대로 보상금 받게 해줄게. 이걸 한 거예요. 아, 그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을 때. 그렇죠. 미비하거나 없을 때. 물론 특허와 관련된 법률을 제일 먼저 만든 건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그 보호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강하게 안 했던 거죠. 아하. 그런데 영국에선 우리는 확실히 챙겨드립니다. 특허 침해받으면 했더니 유럽 각 지역의 엔지니어들이 점점 영국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 자양분이 결국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촉발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거예요. 아하. 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영국이 예. 초강대국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하. 이 영국을 보고 또 강대국이 된 나라가 있죠.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은 저거구나.
변방에 있는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방법은 특허가 중요한 거구나. 이걸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독일은 더 한술 묻고 더블로 가를 결정하는데 네네. 특허 말고 새로운 제도를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요. 실용신안. 실용신안. 네. 특허는 그래도 네네. A라는 걸 만든 전례가 있으면 예. B라는 걸 들고 오지 않으면 특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특허예요. 예. 완전히 새로운. 예. 그런데 실용신안은 A를 A-로 살짝 개선, 개량만 해도 그렇죠. 그걸 실용신안으로 인정해줘.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 실용신안 법이 없을 때는 그걸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 독일은 그것마저도 보호해 드릴 테니 다 독일을 오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실용신안 법안을 제일 먼저 입안한 독일이 또 제조 강국이 됐죠. 그리고 영국을 아버지의 나라로 여기는 아들 나라 있죠? 미국. 미국이요? 미국은 영국이 자기 아버지 나라가 전 세계 최강 국가가 된 원인 중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은 독립 선언 이후 예. 헌법 1조에 네. 발명자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헌법 1조에 들어가 있어요. 오. 특허 보호 조항이. 아. 그래서 미국도 저래야 우리도 영국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경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네. 그 블러드가 지금까지 와서 미국이 원천 기술이나 핵심 기술, 선도 기술이 막 주구장창 쏟아지고 기술 분쟁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전 재산 탈탈 털리는 이런 그 보호 조치가 강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이유가 바로 그때부터 원리가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전 세계가 뭐 특허제도 없는 데가 없고 그래서 그렇죠. 다들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별화는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전후로 예. 주요했던 거고요. 이런 게 배경이 있었네요. 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왜 금 이야기할 때 항상 영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 금이 대부분 영란은행, 네. 영국의 중앙은행에 보관이 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에서 뭐 금을 대여해 주든지 뭐 수수료도 받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통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금융까지 발달하게 된 걸까요?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 본인들이 원거리를 이제 관리 감독해야 되는 대제국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역 만리의 국가까지 배 타고 가는 거, 그리고 그 현지에서 큰 사업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사업을 꾸리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거, 이거는 한 개개인의 자금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 생겼을 때 나는 그럼 다 전 재산을 알리는 거냐?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기 못 본 사람들의 내가 도대체 어떤 크레딧을 믿고 어떻게 돈을 빌려주며 이 이자가 내가 적합한 수준의 이자를 받는 건지 더 받아야 되는지 덜 받아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다양한 금융적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영국이 세계 금융의 기법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가장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커먼웰스라고 부르죠. 영연방 국가들. 지금도 그 나라 정부 공식 문서 밑에 직인에 영국 여왕 직인을 찍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50개국 가까이 돼요. 국기에다가도 이거 뭐죠? 이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여튼 영국 문양. 그러니까 그 영국 문양을 국기에다가도 아직도 달고 있는 나라가 있죠. 맞아요. 호주가 대표적이고. 그럼요. 예.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식민지였는데 이거 떼버리자 막 이런 건 없나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국 본토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호주에서도 와인 어디다 팔아야 된다? 영국에 팔아야 되고 양모 어디다 보내야 된다? 영국에 보내야 되거든요. 독립은 했지만 단절을 할 수 없는 거죠. 철저하게 실리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국 부모님들의 나라라는 인식도 일부 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호주에서 했었는데 되게 특이했어요. 호주 아침 뉴스에 영국 여왕의 오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요. 오, 그게 어떤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신 나라. 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들이 수출하거나 자신들과 긴밀한 경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요즘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네, 실리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대영 제국의 그 어떤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계속 영국과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커먼웰스라는 영연방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금융에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좋은 은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지점이 전국에 얼마나 많으냐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집 앞에 지점 있느냐잖아요. 여기서 입금하거나 송금해서 저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점인데 영국은 아직도 영연방 국가가 두둑하게 있으니 그 금융 네트워크, 지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진짜 국제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이 아니라 런던이에요.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는요. 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인식과 달리 내국에 쏠려 있어요. 네. 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들이 다 미국 내에 있는데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쏠려 그렇죠. 들어오는 거고. 바깥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안 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만도 충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저기 나이로비라든가 뭐 케냐 외진 곳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은행 뭔가 송금 좀 하려고 하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없어요. 그런데 HSBC가 있거나 스탠다드 차타드는 있어. 야, 이게 영국의 무서움이네. 야, 역시 네트워크. 네. 영연방에서부터 비롯된 네, 네트워크. 와, 그 역시 무시할 수가 없다.